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Q&A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이제 마지막 백문백답의 마지막 81번부터 100번까지 마지막 질문이에요. 10,000명 기념으로 Q&A 영상을 찍었었는데 벌써 20,000명이 넘고 항상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벚꽃 시즌은 지났지만 아직 우리들의 마음속에 벚꽃이 남아있을 거라 믿고 이렇게 벚꽃 느낌으로 해봤고요. 그럼 바로 81번부터 100번까지 질문 해볼게요. 81번 질문은 설득 방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하냐 이건데, 이거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학교의 좋은 점, 그리고 왜 가고 싶은지, 가서 뭘 하고 싶은지를 이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나 일본 가고 싶어, 이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점점 이제 이 학교를 가면 뭐가 좋고 뭘 하고 싶고 왜 가고 싶은지를 이제 잘 설명을 하면 부모님도 알아주시지 않을까. 유학이라는 게 참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저는 또 장학금을 못 받으면 못 갈 뻔했어요. 근데 이제 합격자 전형 합격 그 표시에 장학금 딱 뜨는 거 보고 갈 수 있겠구나. 사실 그거 보고도 결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82번 겟레디 윗미를 찍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찍어볼게요. 근데 정말 별거 없는 겟레디 윗미예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화장하고 옷 입고 학교 가고 그런 거죠. 알바면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알바 가고 한번 찍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83번은 좀 특이한 질문이었는데 후쿠오카에 바퀴벌레가 많냐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후쿠오카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바퀴벌레가 많진 않아요. 제가 사는 곳도 그렇고. 84번은 일본 생활을 원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었는데, 정말 일본이란 나라가 참 가까운 나라예요. 말도 비슷한 것도 많고. 근데 한국이랑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정말 다른 점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이건 괜찮다 싶은 부분도 있을 거고. 일본어가 안 되면 많이 불편해요. 영어가 그렇게 많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 생활을 하고 싶으시면 일단 와서 일본어가 당연히 느시겠지만 일본어를 꼭 공부하고 오시길 바래요. 왜냐면 오자마자 핸드폰도 사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알바자리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언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어 기준으로 들어온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냥 모든 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당최.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유학을 가던 안 맞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고 힘든 부분은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일본은 그리고 그렇게 융통성이 드는 나라는 아니에요. 정말 원칙대로 규칙대로 하는 나라라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실수도 적은 나라이기도 하니까. 다음 85번 한국에서 챙겨가야 될 만한 물건, 매운 거 꼭 챙겨왔고 불닭볶음면이나 신라면 이런 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국 음식이 정말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이야 이제 저는 그냥 아무거나 먹는데 처음에는 한국에서 먹을 것들을 챙겨가시고, 화장품, 자기한테 맞는 화장품 한국에서 쓰던 게 있으면 그것도 좋고, 전기장판 꼭. 진짜 한국의 그 보일러 온돌이 얼마나 그리운지. 자기의 옷 스타일이 한국 스타일이라면 일본에서 그런 옷을 사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가격이 좀 세요, 옷들이. 평소에도 H&M이나 자라나 이런 데서 옷을 즐겨 사시는 분들이라면 좀 괜찮은데, 한국 지하상가나 스트릿 패션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와 있다 보면은 또 일본 스타일에 익숙해져가지고 여기서 자주 사기도 해요. 86번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어땠을까? 이거 자주 생각해요. 저 과연 한국에서 내가 대학을 다녔으면 어땠을까? 놀기도 하고 모임도 하고 미팅도 해보고. 저 미팅 못 해본 게 정말 한인데 파팅 이런 것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래도 일본에 온 걸 후회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 번쯤 잠깐 한 학기 정도는 다녀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요. 87번 일본의 연락 문화와 답장.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데 느려요. 확실히 한국에 비해서 느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갖고 있지 않아요. 보고도 나중에 대답하는 사람도 많고, 그 사람이 답장이 늦는다고 해서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프라이버시와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는 나라인데, 주변에 연애하는 애들을 보면 미치고 팔짝 뛸라 하죠. 너무 답장도 안 하고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익숙해지면 또 편해요. 나도 내 시간 가지면서 답장을 느리게 하고 바로바로 답장 안 해도 되니까 편할 때도 있죠. 다음 88번은 APU의 외국인 장학금 전형이었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받는 학비 감면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30%, 50%, 65%, 80%, 100% 이렇게 있는데, 이건 4년 동안 학비를 감면받는 거고요. 근데 중간에
특약이나 정학 먹을 만한 짓을 했다던가 건강검진을 안 갔다던가 학교에서 하라는 거 안 하면 바로 잘려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와서 성적이 좋은 애들이나 그 나라 사람을 주는 장학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APU 한국 사무소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떤 기준으로 장학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활동도 많고 성적도 괜찮고 그런 영어나 일본어 둘 다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겠죠? 일본어 기준으로 들어오면 영어 기준에 비해는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어 기준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꼭 이제유를 준비를 하세요. 꼭 이제유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성적이 있으면 1년 동안에 장학금을 받아요. 한 달에 4만 엔 정도? 근데 이게 일본어 기준인 학생들은 영어 기준은 다 주는데 일본어 기준은 안 줘요. 그게 왜냐면 일본어 기준으로 들어온 애들은 너네는 이제 너네가 언어가 되니까 와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영어 기준은 그게 불가능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 생활비를 지원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 제도가 있어요.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제 성적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고 봐요. 다음 89번 도쿄나 오사카 중에 마음에 드는 장소. 도쿄는 오다이바, 그다음에 디즈니랜드, 도쿄타워도 저는 좋아해요. 오사카는 유니버셜. 다음 90번 한국에서 일어 발음 연습하는 팁인데 이거는 듣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책 보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런다고 진짜 100번 이거 해봐야 안 되니까 직접 듣고 영어도 그렇잖아요. 듣고 연습하고 듣고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발음이 좋아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딱히 발음 연습 이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워낙 많이 봤고 많이 들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발음도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귀 기울여서 듣는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이런 곳에서 악센트를 넣었구나. 아 이렇게 굴리는구나 이런 거. 다음 91번 외국인 차별. 제가 사는 곳은 워낙 외국인이 많은 곳이라 그렇게 차별은 없어요. 근데 가끔 아 한국인은 이렇지 않아? 뭐 어느 나라 사람은 이렇지 않아? 이런 질문을 받을 땐 있어요 물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아, 일본인 이렇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차별하다시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본에 와서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국어로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별받는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모든 게 편해요. 그럼 92번 질문이 한국의 어떤 점이 일본에서 널리 있었으면 좋겠는지 반대로 일본에서의 어떤 점이 한국에 널리 퍼져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된 문화. 일본에 와서 느낀 건 확실히 인사를 정말 잘해요. 너무 많이 하다 싶을 정도로 이제 가끔 지칠 때도 있는데 제대로 된 인사 예의를 지키는 문화는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 문화에서 좋은 점은 금방 이제 다들 친해질 수 있고 서스럼 없이 대화도 하고 자기의 진심을 잘 보여주는 거. 일본인들에 비해 확실히 오픈 마인드와 이제 받아들여주는 그 수용 정도가 달라서 그냥 여러 가지 다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이 규칙을 정말 잘 지키고 원칙을 잘 지키지만 반대로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다든지 금방 빠바바박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한국에서 보면은 융통성 있게 시간도 빠르게 딱딱 할 수 있지만 뭐 단점으로 보면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느낀 건 정말 일본은 모든 걸 적고 모든 걸 이제 세세하게 정해놔요. 정해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빈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모순된 말인데 정해져 있는 것들도 많고 경우의 수도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조차 그걸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빈틈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너무 세세하기 때문에 빈틈이 많다 그래야 되나? 좀 모순되긴 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러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이러면서 이제 잘 대답을 못 해주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분명 81번부터 100번까지 다 찍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영상 93번부터 영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똑같은 영상으로 찍었을 텐데 그래서 다시 93번부터 Q&A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93번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할 생각을 했는지. 이거는 고등학교 친구들은 알 텐데 제가 APU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튜브를 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고등학생 때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고프로를 사고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서 유튜브를 이제 1학년 때는 너무 학교 적응하느라 바빠서 못했는데 2학년 때부터 이제 슬슬 시작을 했죠. 저의 일본 생활도 공유하고 싶었고 평소에는 잘 경험할 수 없는 생활들과 비교하는 영상들도 찍어보고 싶었고 근데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걸 저 혼자 알고 있기도 너무 아까웠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다음 94번 졸업하고 유튜브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건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졸업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직 모르는 걸로. 저야 계속 유튜브 하고 싶죠. 95번 일본인들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지. 대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확실히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고 그만큼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말 자기의 진정한 진심은 잘 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스스로도 그 사람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정말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상대편도 당연히 진심으로 다가와주겠죠? 다음 96번. 한국에서 공부만 하다가 일본에 갔는데 바로 말이 나왔는지. 저도 20년 동안 계속 한국에 살다가 바로 대학을 일본어로 간 케이스인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일본어를 말할 수 있는지.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일본어를 같이 쓸 상대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스스로가. 근데 왔는데 조금 버벅거리다가 주변의 모든 말들이 일본 말이고 나도 일본어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다음 97번. 실제로 물가가 많이 차이가 나는지.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서 느끼는 건 대체적으로 그렇게 일본과 한국의 물가가 많이 차이 나진 않는데 교통비나 옷 이런 생활 잡화 물품들은 조금 비싼 것 같아요. 교통비가 많이 차이가 나죠. 이제 한국에만 있을 때는 택시비가 와 진짜 비싸다 이러고 생각만 했는데 일본에 있다 한국 가면 아 뭐야 버스비잖아 이러고 택시를 타버리는 버릇이 생겨요. 절대 좋지 않은데. 다음 98번. 일본인과 한국인의 옷 스타일은 대체적으로 어떤지. 일본인은 확실히 한국인에 비해 카와이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귀여운 거. 하늘하늘거리고 레이스 많이 달리고 그에 비해 한국은 심플하고 간단하고 좀 더 세련미를 추구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드라마나 영화만 봐도 옷 스타일이 많이 차이가 나고 실제로 살면서 봐도 옷 스타일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또 이상한 게 일본인이 한국처럼 옷 입고 한국인이 일본인처럼 옷 입으면 조금 어색한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희 학교에서도 일본인인데 한국을 되게 좋아해서 한국인처럼 입는 사람이 있고 한국인인데 일본을 좋아해서 일본인처럼 입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 나는 건 맞는데 그 나라 사람의 체형과 얼굴에 맞는 그런 옷 스타일을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 그게 또 잘 어울리고 또 살다 보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저렇게 입지 하는 옷들도 좀 많았어요. 근데 또 익숙해져요. 다음 99번. 일본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저는 금방 적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어가 됐다 보니까 생활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주변에 아직 일본어가 잘 안 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적응도 잘 못했고 오래 걸리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이건 정말 사람 차이인 것 같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적응은 참 빨리 했는데 일본에 살면서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혼자 유학을 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아졌어요. 체를 원래 안 하던 사람인데 체를 정말 많이 한다던가 머리가 자주 아프다던가 이런 몸 건강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일본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저뿐만 아닌 모든 유학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자기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 갔을 때 익숙해지거나 적응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냥 일본이란 나라에 적응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다음 대망의 마지막 100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많이 물어보셨어요. 늦지 않았는지. 진짜 늦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유학을 어딘가 딴 곳에 하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때려치고 일본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정말 케이스는 다양해요. 근데 모두들 똑같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아, 오길 잘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길 잘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다. 스트레이트로 달려온 제가 늦지 않았다고 말하기엔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만 여기 와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늦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와 그렇게 학교도 다니시다가 군대도 갔다 오시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학교를 다니시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온 거기 때문에 또 후회 없이 잘 생활도 하시는 것 같고 또 남들과 다른 삶 재밌잖아요. 정말 생활이 어렵고 정말 갈 여건이 안 된다면 여행이라도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가보고 일본어를 하고 싶으면 일본어를 공부를 하시고 학교 들어가는 게 어렵다면 워킹홀리데이라도 방법은 많아요. 100세 이상을 사는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22살인데 120살까지 산다고 치면 아직 인생이 6분의 1도 안 살았어. 아무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저의 백문백답 영상이 끝났는데요. 오늘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졌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저의 백문백답 영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일본 학교 뭐가 있어요? 어떻게 가요? 이제유 필요해요? 늦은 건 아닐까요?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좀 답답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조차도 일본의 모든 대학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학교의 전형조차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생기고 정말 일본에 가고 싶다면 일본어 번역기를 써가면서라도 그 학교 홈페이지를 찾아보고 그냥 무작정 저 일본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 답답하기도 하고 대답을 해줄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질문들을 뽑아서
이번에 Q&A 영상에서 넣어봤는데 유학생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Q&A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수고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이고요.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안녕.